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여러분, 살을 빼는 것보다 살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31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굵고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 나 자신을 받아들이자. 어떤 사람은 엄청 먹는데 살이 별로 안 찌고, 어떤 사람은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남들보다 살이 쉽게 찝니다. 도대체 나는 왜? 아니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답이 안 나옵니다. 이번 생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타고나는 체질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마가 풀을 먹는다고 해서 꽃사슴이 되지는 않지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멋진 경험이죠. 이번 생은 그 멋진 경험을 해보시죠. 나는 비록 살이 좀 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좀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 게 뭐세요? 라고 물었더니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사람들은 말이야, 젊었을 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버리더니 나중에는 그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버리더라. 예, 건강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 나중에 나쁜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면요, 몸 버리고 돈 버리는 겁니다. 살을 빼려면요, 건강한 방법으로 살을 빼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 겁니다. 미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미 적당한 몸을 가졌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즉 깡마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목표거든요. 깡마르는 것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을 원하면요,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요, 몸은 마르고 깡말라지긴 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몸이 돼버려요. 키가 160이 넘으면 몸무게가 50kg이 넘어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키가 160이건 170이건 간에 48kg만 만들고 싶어 하면요, 이 몸과 마음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다이어트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빼려고 뭔가 특별한 수를 쓰면요, 잠깐은 빨리 빠지지만 나중에 보면 어느새 결국 이전보다도 더 많이 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2015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당시 51세의 호주 남성이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이 생겨서 고생하던 중에요, 한국에 비만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다는 홍보를 보고 멀리 호주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원정을 왔어요. 이 사람이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위 우회수를 받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을 받고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 비만 문제를 수술로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만, 자, 우리는 이제 방향을 잘 잡아봅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이어트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방향. 여러분, 몸은 수술하지 마세요. 생각을 수술하세요. 살을 빼는 것보다 살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31가지 방법 이제 시작합니다. 첫째, 밥은 3끼를 다 먹자. 굶지 마세요. 굶겼다가 또 왕창 넣었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면 이거 안 좋아요. 적정선으로 안정적으로 땔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몸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굶으면 살은 빠지죠. 그러나 기초대사량도 줄게 되고 결국은 요요 현상이 더 심하게 온다는 점. 2번, 3끼를 다 먹되 저녁은 가급적 7시 전에. 해가 떠 있을 때와 해가 졌을 때 우리 몸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쪽으로 대사가 전환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대중소로 먹는 것과 소중대로 먹는 것은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해가 지면 잠잘 준비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공복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고 비축하는 쪽으로 몸이 돌아가요.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기 전에 자기 몸에다가 지방을 엄청 비축해 두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먹는 밥은 그만큼 살찌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저녁은 적게, 가급적 7시 전에. 저녁 먹고 나서는 30분 뒤에 산책을 갔다 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7시 전에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살은 빼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요, 24번 항목에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라와 주세요. 3번, 야식과 이별하자. 야식은 뱃살을 나오게 하는 아주 강력한 주범입니다. 야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만 끊어도 살은 그냥 빠집니다. 밤에 먹는 건 고스란히 살로 갑니다. 족발,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이렇게 술과 함께라면 뱃살은 뭐 그냥 아주
그리고요, 야식을 잔뜩 하면 이 역류성 식도염은 덤으로 달라붙습니다. 4번, 세 끼를 먹되 밥의 분량을 줄이자. 밥의 양이 얼마가 적당한지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사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뱃살이 나온 게 걱정이시라면요, 이제부터 밥의 분량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 노동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한번 줄여보세요. 저는 사실 늘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활동이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밥을 한번 먹으면 나중에 언제 또 밥을 먹게 될지 기약이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밥을 배부르게 먹는 게 잘 먹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결코 밥을 배불리 드시지 마세요. 이제부터 밥은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로만. 5번, 밥은 줄이되 반찬은 다양하게. 각종 채소와 나물, 해조류 이런 걸 다양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식사의 의미는요,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거라고 꼭 생각해 주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다시마, 미역, 톳, 파래 같은 해조류는 섬유질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 섬유질은요,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장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싹 끌고 나가죠. 빨간색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이 하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 이게 심장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전립선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주황색 당근을 예쁘게 만드는 주황색 색소 베타카로틴, 이게 호흡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눈과 피부의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항산화 영양소의 대표죠. 녹색의 브로콜리, 여기에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설포라펜이라는 성분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호흡기를 보호해주고, 이게 또 각종 암을 예방해주는 기특한 효과가 있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이게 비타민 B1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쫙 끌어올려주고요,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남자들의 정력에도 와닿지요. 토마토, 마늘, 당근, 브로콜리 이런 거 적당히 썰어서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그야말로 영양 만점이죠. 자, 몇 가지 채소만 예를 든 겁니다. 하여간 밥의 분량은 줄이고 반찬은 다양하게. 채소나 나물을 먹을 때 참기름, 들기름 적당히 묻혀서 먹고요. 또 채소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면요, 그게 포만감을 적당히 유지하는 데도 참 좋아요. 다이어트 할 때 이상한 특별 식단으로 하면요, 이거 까칠해집니다. 몸은 마르는데 기분도 엉망이고 기운도 툭 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밥상 위에 다양한 채소가 올라와야 됩니다. 딱 두 가지 원칙 기억하세요. 색깔별로 다양하게, 부위별로 다양하게. 여기서 부위란 식물의 뿌리, 이파리, 줄기, 열매, 종자, 이렇게 다양하게 식탁 위에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6번, 밥을 바꾸자. 흰 쌀밥만 먹지 말고 보리, 귀리, 율무, 현미도 넣어보자. 자, 쌀의 구성을 보십시오. 신운이 3%, 속껍질이 5%, 속알맹이는 92%입니다. 그런데 쌀은요, 그저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비타민 E, 비타민 B군,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신운의 66%, 속껍질에 29%가 들었는데 속알맹이에는 5%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속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죠. 이 섬유질은 장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싹 끌고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속껍질과 신운을 싹 떼버린 백미는 그저 탄수화물, 즉 전분 덩어리밖에 안 되는 불쌍한 알맹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연구소의 연구진들이 지난 2010년에 밥과 당뇨에 대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백미를 현미로만 바꾸면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16%가 낮아지고, 귀리, 보리와 같은 통곡식으로 바꾸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36%나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보리는 쌀보리와 늘보리가 있어요. 겉보리라는 걸 도정한 게 늘보리입니다. 같은 거예요, 겉보리와 늘보리는. 근데 늘보리는 이게 도정을 하더라도 속껍질이 많이 남는 보리이기 때문에 이게 섬유질이 더 풍부해요. 늘보리 좋아요. 보리에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섬유질,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섬유질은요, 이게 장으로 들어가서는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키워줘요. 그리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그 베타글루칸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되고 나면 짧은 사슬에 지방산이 생기는데요, 이게 인슐린 대사를 개선합니다. 보리 좋아요. 밥에다가 한 10% 정도 넣어보세요. 시작할 때는. 나중에는 한 30%까지 늘려보시고요. 처음엔 방귀는 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귀도 줄어들어요. 앞으로 밥을 드실 때는 흰 쌀밥만으로 밥하지 마시고 보리 넣으시고, 귀리나 율무도 좋고요, 현미도 넣어보시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7번 꽃등심 삼겹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 고깃집에 가서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내오라고 하면 꽃등심이 나옵니다. 빨간 살 속에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빨간 것은 근육이죠. 하얀 건 지방이죠. 그 마블링이라고 하죠. 마블링이란 근육 내에 지방이 끼어 있는 걸 말합니다. 원래 지방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피부 거중 밑입니다. 피하 지방, 몸을 보온시켜주고 외부로부터 나쁜 것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죠. 근데 이 꽃등심의 하얀 지방은 어쩌다가 그 지방이 이 근육 속에까지 파고 들어오게 된 걸까요? 소를요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즉 근육을 별로 안 쓰게 하면서 살을 찌운 겁니다. 비만한 소. 원래 소는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살이 빨리 안 쪄요. 그래서 곡물 사료,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요. 일본에서는 최상등급 와규 꽃등심을 만들기 위해서요, 소를 조그마한 축사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뒤돌아볼 공간도 없는 조그마한 축사에다 가둬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기까지 한대요. 그렇게 해야 소의 살 속에 지방꽃이 피어서 입에서 살살 녹는 꽃등심이 만들어진다네요. 자, 우리나라의 소고기 등급은요 5등급이 있습니다. 3등급, 2등급, 1등급, 그다음 1 플러스 등급, 1, 2 플러스 등급, 이렇게 5등급. 그런데 이 등급 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근육 내에 지방이 얼마나 끼어 있느냐입니다. 핵심은 지방. 자, 2 플러스가 가장 비싼 고기죠. 이거 맛있는 건 인정. 입속에 집어넣으면 살살 녹죠. 저도 그 맛을 압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좋은 고기는 아닙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말이죠. 여러분, 호주에서는요 이런 고기가 더 비쌉니다. 빨간 살코기, 지방 거의 안 붙었죠. 이런 고기에는 하트 스마트라는 라벨이 붙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이죠. 호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나라였던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심장혈관 질환도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들은 각성하고 지방이 별로 없는 빨간 살코기를 심장에 제일 좋은 고기로 여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빨간 살코기는 3등급이 됩니다. 지방이 별로 없으니까. 3등급은 싸죠. 그럼 건강에도 안 좋은 걸까요? 아니요. 건강에는 3등급 고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이 삼겹살, 오겹살, 여기에 하얀 것은 또 뭔가요? 당연히 지방이죠. 포화지방산이 가득합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됩니다. 내가 꽃등심, 삼겹살, 오겹살 많이 먹으면 내 근육에도 마블링이 생깁니다.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간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지방간, 간에 마블링이 생긴 거죠. 8번 튀긴 음식을 멀리하자. 탕수육, 돈가스, 프라이드 치킨, 우리의 소울푸드죠. 그 맛, 저도 합니다. 자, 튀길 때 쇼트닝이라는 기름으로 튀기는 집이 있어요. 쇼트닝은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주입시켜서 인위적으로 지방을 포화시켜서 반고체로 만든 유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생겨납니다. 트랜스 지방산, 이게 혈관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심장혈관 질환의 원흉으로 악명이 높은 지방산입니다. 이렇게 큰 깡통에 들어있죠. 튀김에도 쓰이고 과자, 쿠키, 빵 만들 때도 쓰여요. 예전에는 이게 싸서 많이 쓰였었는데요. 쇼트닝, 이 트랜스 지방산이 나쁘다는 게 이제 상식이 돼서 이제는 업체들이 쇼트닝에다 튀기기보다는 콩기름이나 면실류로 많이 튀깁니다. 그런데 어떤 기름이건 심지어 올리브유라도 계속 장시간 튀기면 거기서 트랜스 지방산이 생겨납니다. 돈가스, 탕수육, 프라이드 치킨, 도넛, 꽈배기, 과자, 라면, 뭐든지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산이 듬뿍이라는 점. 피부에 뾰루지, 각종 염증, 혈관이 망가지는 것, 이게요 트랜스 지방산이 중요한 범인입니다. 자, 여러분, 튀긴 고기보다는 삶거나 찐 고기가 더 낫습니다. 탕수육, 돈가스보다는 보쌈이나 수육이 더 좋고요.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삼계탕이나 백숙이 더 좋습니다. 또 양념과 후라이드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후라이드, 즉 튀긴 다음에 거기다가 설탕이 잔뜩 들어간 소스를 발라놓은 것보다는요 그냥 차라리 튀겨놓기만 한 걸 먹는 게 더 낫지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치맥 어떡해.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가끔씩만. 9번 슈가, 즉 설탕을 멀리하자. 설탕, 이것은 정말 99% 순수한 당분입니다. 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아주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쭉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그것에 반응해서 인슐린도 확 쏟아져 나옵니다. 인슐린은 세포 속으로 당분을 집어넣는 호르몬입니다. 이 지방도 축적시켜요. 인슐린이 확 쏟아져 나오면요 세포가 뚱뚱해집니다. 이게 비만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만성 염증, 지방간, 급기야 당뇨병까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입니다.
설탕은요, 각설탕 30개가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칼로리를 현미밥으로 먹는 것과 설탕으로 먹는 것, 이건 칼로리만 따지면 같지만 그 영향은 완전히 달라요. 난 설탕은 별로 안 먹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설탕을 직접 퍼먹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알게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모르고 먹는 설탕. 콜라 사이다 한 병에 당류가 40g 정도 들어있어요. 오렌지 주스, 과일 주스, 갈아서 만든 배음료 이런 데는요, 콜라 사이다만큼 어떤 건 그 이상으로 당류가 들어있다니까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요구르트, 여기에도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죠. 아이스크림, 믹스커피, 달달한 것들, 이런 것들의 당류가 얼마나 들었는지는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설탕은 중독됩니다. 10번, 빵은 골라 먹어야 됩니다. 달달한 빵에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서양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 말고요, 우리가 먹는 간식으로, 후식으로 먹는 그런 달달한 빵 말입니다. 케이크 종류가 특히 그렇죠. 빵을 먹으면 빵빵해집니다. 11번, 술 조심. 술 이퀄 뱃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술은 주로 밤에 마시죠. 안주와 함께.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그리고는 집에 와서 바로 자죠. 잠자는 동안 뱃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뱃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12번, 고기를 먹는다면 살코기 중심으로.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채식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꼭 다이어트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요. 저는 채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육식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나 부위 그리고 메뉴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삼겹살, 꽃등심 같은 부위는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뉴, 튀긴 고기, 즉 탕수육, 돈가스, 프라이드 치킨은 트랜스 지방산을 잔뜩 먹게 된다는 것. 고기는요, 적당히 드시되 살코기 중심으로 드세요.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산다면 살 때부터 아예 비계가 적은 고기를 사세요. 소고기는 마블링이 잔뜩 끼어있는 2+ 등급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그냥 차라리 1등급 이하의 고기가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값도 싸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되 튀겨 먹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게 더 좋다는 것. 13번, 콩, 두부를 챙겨 먹자. 두부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콩은요,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두부는 콩을 완전히 푹 익힌 다음에 그걸 응고시킨 겁니다. 단백질만. 식사 때마다 두부를 몇 조각씩 꼭 챙겨 드셔보세요. 또는 간편하게 연두부를 1개 정도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식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연두부를 에피타이저로 먹습니다. 미리 연두부 1컵 먹으면 밥의 양을 줄이는데도 꽤 도움이 돼요. 만약 콩밥을 해서 먹는다면 콩을 완전히 푹 익히도록 꼭 신경 쓰세요. 밥이 익는 속도하고 콩이 익는 속도가 좀 달라요. 콩을 미리 충분히 익혀두거나 아니면 미리 익힌 콩을 밥 지을 때 넣어서 밥을 해드세요. 14번, 생선을 잘 챙겨 먹자. 생선은 지방이 많은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백질 지방 공급원입니다. 생선의 지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죠. 이건 피를 맑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기특한 지방입니다. 15번,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괜히 심심하다고 심심풀이로 간식을 드시지는 마세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아직 식사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출출하거나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달달한 빵이나 과자, 초콜릿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하긴 우리 직원들 책상에도 그런 게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간식으로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이런 걸 드셔보세요. 여기엔 이노시톨이 풍부하고요, 비타민 E, 비타민 B군과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냥 영양제예요, 영양제. 단백질, 지방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서도 아주 훌륭하죠. 한 줌 정도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렇게 살을 찌우지 않아요. 빵,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게 살을 찌우죠. 16번,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채소 스틱, 당근, 샐러리, 오이, 파프리카, 심지어 무까지 손가락만하게 잘라서요, 밀폐 용기 안에다 집어넣고 도시락처럼 가지고 다니세요. 옆에 사람이 과자 부시래기 먹을 때 여러분이 이거 딱 꺼내서 심심할 때마다 씹어 드세요. 옆 사람이 부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밥 3끼 때문에는 살이 찌지 않는데요. 간식, 주전부리를 많이 하면서 살이 찝니다. 배고픈 것과 뭔가 먹고 싶은 건 좀 다른 거죠. 먹고 싶을 때는 방금 말한 15번, 16번 기억하시고요. 정 허기 가지고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 사탕이나 음료수, 초콜릿 이런 거보다는요, 옥수수나 고구마 이런 걸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예전엔 이런 게 간식이었잖아요. 17번, 달달한 과일은 너무 많이 먹지 말자. 꼭 먹고 싶다면 색이 짙고 단단하고 신 것으로 먹자. 요즘 과일의 미션은 당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달수록 상품성이 높지요. 어떤 여사님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정말 밥은 별로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분 조사해보면 과일을 엄청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과일은 살이 안 찌는 줄 알았대요. 천만에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살찌는 겁니다. 물론 달달한 빵이나 아이스크림보다는 덜 찌지만, 특히 당뇨 있는 분들 이 달달한 과일 좋지 않아요. 자, 정 과일이 먹고 싶을 때는요, 부드럽고 달달한 과일보다는 새콤하고 시고 딱딱한 과일을 드셔보세요. 그래야 천천히 먹게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사과를 고른다면 달달한 설탕 사과보다는 시고 딱딱하고 빨간 사과가 더 좋습니다. 또 부드럽고 달달한 복숭아보다는 딱딱한 배가 다이어트에는 더 유리해요. 당뇨인들도 그렇고요. 자, 살찌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 18번, 외식의 기술. 자, 이 세상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식당을 고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 다 중국집에 가는데 나는 안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자,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과 짜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탕수육은 포화지방산이 가득한 돼지고기를 트랜스 지방산이 가득한 기름에다 튀겨서 거기에다 설탕으로 옷을 입힌 겁니다. 짜장면은 꽤 많은 기름에다가 양념을 볶아서 그것을 얹은 달달한 면입니다. 짜장면이 왜 달달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중국집에 간다면 짜장면 대신 짬뽕밥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짜장면보다는 장점이 있지요. 분위기 있는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면 빨간색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와 하얀색 크림 소스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빨간 거 선택해야죠. 빵집에 가면 설탕과 지방을 잔뜩 사용한 달달하고 부드러운 빵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별 맛이 없는 통곡식 빵이 있습니다. 홀그레인, 즉 통곡식 빵을 집어야죠. 한식집에 가면 갈비탕, 제육볶음, 순두부, 비빔밥이 있습니다. 뭘 고를까요? 비빔밥, 순두부가 장점이 있죠. 이게 바로 외식의 기술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19번, 천천히 먹자.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됩니다. 배가 차는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많이 먹고 나서는 나중에 그 부풀어 오른 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죠? 라면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한 냄비 끓여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두 번째 냄비를 끓였는데 막상 두 번째 먹으려고 하니까 아까 마음 같지를 않은 거죠. 왜? 뱃속에 들어간 라면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라면 끓이는 동안 올라간 혈당이 우리 뇌에 있는 만복 중추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졌죠. 빨리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정신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적게 먹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입에서 가루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30번 이상. 밥 한 번 먹을 때 반찬은 한 가지씩만 드세요. 원샷, 원킬. 그리고 반찬이 한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저를 밥상에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음미하세요. 이게 이런 맛을 가졌구나. 그게 밥 먹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맛을 즐기는 것. 우리 배 채우려고 먹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맛을 느끼고 즐기려면 입속에 오래 머물게 해야 됩니다. 천천히. 20번, 비장의 무기 티스푼. 천천히 드시라고 하면요, 나는 원래 밥을 빨리 먹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부터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먹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똑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천천히 먹는 것을 반복하면 천천히 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티스푼. 식사할 때 이걸로 3주만 드셔보세요. 바뀔 겁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이 될 겁니다. 21번, 설령 같은 양이라도 빨리 먹게 되는 음식은
피하자. 예를 들면 밥과 죽 같은 쌀로 만든 건데요. 같은 양을 먹을 경우 죽으로 먹으면 밥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죽은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이미 다 뭉개 놓은 거기 때문에요. 소화가 빨리 되고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있죠. 그냥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그만큼 인슐린도 확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뱃살이 찌기가 더 쉽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갈아 먹으면 살찌기가 더 쉽습니다. 하여간 같은 음식이라도 말아 먹거나 갈아 먹으면 혈당을 더 빨리 올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뱃살도 더 찌기 쉽다는 점. 김밥 말이에요. 이것도 빨리 먹게 되죠. 빵하고 우유,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거 다 빨리 먹을 수 있죠. 천천히 먹으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천천히 먹으면 소식할 수 있고 천천히 먹으면 적게 먹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그게 꼭 빨리 만들어서만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살찌게도 만듭니다.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22번 식초를 적절히 쳐서 먹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때 이 신맛이 나는 식초가 함께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신맛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혈당도 천천히 오르죠. 또 식초를 적당히 먹으면 우리 근육에서 혈당을 더 잘 쓰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태리 음식점에 가면 식전빵과 함께 나오는 게 있죠. 발사믹 식초. 빵은 그냥 먹으면 혈당이 쭉 오르지만 이 식초에다가 찍어 먹으면 혈당이 좀 천천히 오릅니다. 그리고 냉면 같은 거 드실 때 식초를 쳐 드세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식초를 쳐서 새콤하게 만드는 반찬들 좋죠. 미역 초무침, 무채 초무침, 김치도 신맛이 나면 좀 유리한 면이 있죠. 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그만큼 뱃살도 덜 나온다는 점. 23번 차전자피 제품을 추천합니다. 자, 차전자피라고 번역된 식품은 한약재 차전자하고는 다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질경이하고도 조금 달라요. 이건 주로 인도에서 나는 실리엄이라는 식물의 씨의 껍질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요게 섬유질 덩어리예요. 물에다가 차전자피를 풀면요, 이게 물을 빨아들여서 확 부풀어 올라요. 한 40배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이건 섬유질이라서 소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탄수화물을 둘러싸는 작용을 해서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듭니다. 자, 밥의 양을 줄이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요, 좀 배가 안 찬 것 같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면요, 밥 먹기 전에 차전자피를 물에다 타서 드세요. 그럼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확 부풀어 올라서 젤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4가지 면에서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첫째, 포만감을 느끼는데 좋고, 둘째,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고, 셋째, 담즙으로 배출된 콜레스테롤, 노폐물, 또 중금속, 화학물질들을 대변으로 쫙 끌고 나갑니다. 넷째, 대변이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24번 저녁을 7시 전에 도저히 먹을 수 없다면 대신 먹어볼 만한 것. 제가 2번 항목에서 말씀드렸었죠. 세 끼를 다 먹되 저녁은 가급적 7시 전에 드시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9시인데 그때 밥을 잔뜩 먹고 자면 뱃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굶기는 싫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용으로 나오는 식사 대용식, 분말 제품 이런 걸 타서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후다닥 물에 타 먹어봐야 별로 만족감이 없어요. 배도 안 부르고 마음은 허전하죠. 사람은 좀 뭔가 씹어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요, 그 분말 제품 타 먹지 마시고요, 차라리 아몬드를 씹어 드세요. 아몬드 참 좋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적절히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제가 15번에서 알려드렸던 것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아몬드와 더불어서 방금 전에 23번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차전자피 가루를 물에 타 드세요. 그럼 이게 적당히 포만감도 주고요, 장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25번 물을 많이 마시자. 물이라는 건요, 칼로리가 없죠. 그런데 그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그 물을 처리하느라고, 물을 사용하고 대사시키고 배출하느라고 일을 합니다. 아니, 그 칼로리도 없는 것이 몸에 들어가서는 몸에게 일을 시키죠. 칼로리를 소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10잔 정도. 물을 많이 드시면 변비도 예방이 됩니다. 26번 식후에는 디저트 대신에 칫솔, 밥 잔뜩 먹고 나서 식후에 추가로 달달한 디저트 먹으면 이거 오버하는 겁니다. 특히 매운 거 먹고 나서 디저트 생각 많이 나죠. 이때 얼른 칫솔을 들어주세요. 칫솔은 디저트를 물리칩니다. 27번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 뱃살이 빠지는데 가장 유리한 운동은요, 한번 스타트하면 중간에 쉬지 않고 30분 이상 쭉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달리기 30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달리기를 30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줄넘기 이거 30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수영 30분 이상 쉬지 않고 하기 힘들죠. 가벼운 조깅 30분 이상 할 수 있는 체력이라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만한 분들은요, 뛰다 보면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걷기, 이게 가장 유리합니다. 시속 6, 7km 정도로 빠르게, 뛰지는 않지만 거의 가벼운 조깅만큼이나 빠르게,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30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28번 고강도 인터벌 운동. 만약 현실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도저히 운동할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먼저 30초 내지 1분 정도를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까지 아주 빡세게 하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리거나, 그게 자전거라면 그것도 전력을 다해서, 그리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2, 3분 정도 숨 고르기를 하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러다 숨 좀 돌렸다 싶으면 다시 또 전력으로 30초 내지 1분 정도, 그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또 한 2, 3분 정도 천천히,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적어도 3세트. 그렇게 하면 30분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그동안의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 해야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분들이 이거 좋다니까 그냥 갑자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한다, 이러면 심장이 놀래요. 29번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 허벅지와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클수록 건강해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올라가는 혈당, 이걸 잘 받아줍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혈당을 받아주면 그만큼 뱃살이 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대 이후의 건강의 지표, 뱃살이 많이 나왔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허벅지의 둘레가 얼마나 두꺼운가,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허벅지가 두꺼울수록 당뇨병도 잘 안 생겨요.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죠. 이거 참 좋은 운동이에요. 런지라는 운동도 있죠. 이거 헬스장에 꼭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에 간다면요,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이 운동을 꼭 놓치지 말고 하세요. 30번 배꼽 당기기. 요거 꿀팁인데요, 이 운동 역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꼽을 허리 뒤에다가 붙인다는 생각으로 쭉 당겨보세요. 그러면 배가 아래로 처지는 것이 방지되고요, 골반 밑바닥 근육의 텐션도 좋아집니다. 마지막 31번 기회가 생길 때마다 움직이고 걷자. 바쁘신 분들 말이에요, 운동할 시간을 따로 1시간 낼 수는 없어도 틈틈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은 있죠. 틈틈이 걸은 시간을 합쳐서 그게 30분이면 그것도 아주 훌륭해요.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 틈틈이 걸어보세요.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거 제껴보시고요, 계단을 사랑해보세요.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도 출입구에서 먼 데다 주차하세요. 그때만이라도 걷게. 직장에서 화장실 갈 때도요, 가까운 데 가지 마시고 한층 올라가거나 한층 내려가세요. 걸어서. 만보게 사는 것도 좋고요, 걸음을 세주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 밴드나 와치 같은 거 사시는 것도 좋아요. 숫자가 목표가 되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살찌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 31가지 쭉 얘기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뻔하죠?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죠?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쉬운 걸 꾸준히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술, 약, 단식 이런 거 다 이벤트예요. 이벤트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이어트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깡마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이어트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몸은 수술하지 마세요. 생각을 수술하세요.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